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마포구 한 중견기업 오피스텔 13층 정민수는 오늘도 영업팀장으로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8살의 민수는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에 진중한 성격을 가진 남자였죠.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한번 입을 열면 신중하고 정확한 말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오후 5시가 넘어가자 민수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35살의 아내 최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은 화장품 브랜드 회사에서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활기차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죠. 민수가 퇴근 준비를 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먼저 들어가서 저녁 드세요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근 들어 수진의 야근이 부쩍 늘어났거든요. 마케팅팀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바쁠 일인가 싶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수진이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수진은 원래 정시에 퇴근해서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집안일도 둘이 나눠서 하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즐기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부부였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혼자 간단히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수진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수진은 집에 와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예전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수진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해 보였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고생했어 라고 민수가 말하자 수진은 응 정말 죽겠다 샤워하고 바로 잘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민수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어요. 샤워하는 동안 민수는 수진의 가방 근처에서 희미한 남성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수진이 쓰는 향수와는 확실히 다른 냄새였어요. 하지만 직장에서 남자 동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섣불리 의심하기엔 너무 사소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주말에도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겼다며 외출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민수에게 함께 가자고 했을 텐데 이제는 혼자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휴대폰도 항상 뒤집어서 놓거나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둬서 알림이 와도 내용을 볼 수 없게 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는 수진에게 영화라도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라고 수진이 대답했어요. 어떤 친구들이야? 라고 묻자. 회사 동료들이야. 새로 온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라고 했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누구와 만나는지 자세히 얘기해줬는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들어온 건 거의 자정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취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민수가 잠든 척하고 있는 사이 수진은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한참 후에 나왔는데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수진이 바뀐 게 확실했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오후 2시 민수는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를 뽑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이어진 회의 때문에 머리가 조금 무거웠어요. 영업팀 실적 검토와 다음 분기 계획을 세우는 회의였는데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수진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수진은 또 회사 동료들과 만난다며 나갔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높아 보였습니다. 이런 날엔 예전 같으면 수진과 함께 공원이라도 산책하고 싶었을 텐데 요즘은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뭔가 서먹해진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퀵서비스 배송 도착 알림이었어요.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주문한 게 없는데. 누가 보낸 걸까요? 발송인 이름을 확인해 보니 이정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퀵서비스 기사가 민수의 이름을 확인하고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A사 용지가 들어갈 정도 크기의 갈색 봉투였습니다. 무게는 그리 무겁지 않았지만 뭔가 딱딱한 게 들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수는 책상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사진을 꺼내보는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수진이 어떤 남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사진 속 장소는 어딘가의 주차장 같아 보였습니다. 뒤쪽으로 모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수진은 평소 입지 않던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였는데, 민수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찍힌 것 같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찍힌 것이었어요. 수진과 남자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리감으로 봐서는 연인 사이처럼 보였어요. 세 번째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차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남자가 운전석에 수진이 조수석에 앉는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사진을 보며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단순히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업무상 만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때 함께 들어있던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깔끔한 여성의 글씨체로 적혀 있었어요. 당신 부인과 저희 남편 같은 회사입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더 알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라고 적혀 있고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쪽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저희 남편이라는 표현은 사진 속 남자가 이정현이라는 여자의 남편이라는 뜻이었겠죠. 그렇다면 수진과 그 남자가 불륜 관계라는 의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어요.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진의 표정은 평소보다 밝아 보였어요. 남자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딘가 설렘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집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민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진이 최근 들어 자주 언급했던 회사 동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기억해 보려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회사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 두지 않았던 게 후회됐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민수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수진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고민됐어요. 하지만 섣불리 꺼냈다가 오해였다면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이정현이라는 여자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 정말로 수진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시 한번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조명을 밝게 켜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봤던 얼굴이었는데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봤어요.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게 넘겼던 수진의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최근 올린 사진들 중에 회식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마케팅팀 전체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뒤쪽에 서 있는 남자들 중에 퀵으로 받은 사진 속 남자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단체 사진이라 얼굴이 작게 나와서 확실하게 알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키와 체형은 비슷해 보였지만 각도가 달라서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수진이 예전에 회사 사람들 얘기를 할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새로 온 과장님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이름은 뭐라고 했더라? 박철민이었나? 박철수였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 사람 얘기를 할 때 특별히 좋다거나 나쁘다는 식으로 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지만 수진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 시간 즈음에 메시지라도 보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민수는 저녁을 혼자 해결하며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간단히 볶음밥을 만들어 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8시가 넘어서야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도 야근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주무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메시지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야근인지 아니면 다른 일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민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수진을 기다렸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사진 속 장면이 떠올랐어요. 수진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수진의 밝은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 10시 반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라고 말하며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목소리 톤을 유심히 들어봤어요. 평소와 별다를 것 없는 톤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라고 민수가 말하자 수진은 요즘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서 야근이 많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씻고 자야겠다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민수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신경 쓴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을 텐데 아직도 외출복 그대로였습니다. 샤워하는 동안 민수는 수진의 가방을 슬쩍 살펴봤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진하게 났어요. 집에 와서 씻기 전까지 향수가 이렇게 진하게 날 리는 없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씻고 나와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도 따라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수진은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슬쩍 보려 했지만 수진이 화면을 가렸어요. 그러고는 충전기에 꽂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수는 수진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회사 일로 바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사진만으로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동료 사이일 수도 있고 업무상 만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의 행동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예전의 수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집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고 민수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민수는 이정현이라는 여자에게 연락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로 수진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수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수진에게 따질 수도 없고 혼자서는 진실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해 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있었지만 어디가 믿을 만한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업체의 후기와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탐정 사무소가 괜찮아 보였어요. 불륜조사 전문이라고 되어 있었고 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그곳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피스텔 10층에 위치한 탐정 사무소는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용건을 물어봤어요. 불륜 조사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하니 잠시 기다리라며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민수는 편안하지 않았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 대표라고 소개하며 악수를 청했어요. 오랜 경력의 탐정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의 행동 변화와 받은 사진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점들을 차례대로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한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이혼은커녕 상간소송도 불가능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라고 민수가 말하자 맞다며 그래서 정확한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탐정은 조사 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우선 수진과 의심되는 남자의 출퇴근 경로를 파악하고 퇴근 후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고 했어요. 주말 외부 활동도 조용히 미행하면서 증거를 수집한다고 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음성 녹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일주일 조사에 100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탐정은 수진의 회사 위치와 출퇴근 시간 그리고 평소 행동 패턴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민수도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수진이 의심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직접 미행하거나 추궁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자칫 증거를 없애거나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온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로 수진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니까 먼저 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야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민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탐정이 조사하는 동안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수진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속마음을 숨겨야 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이런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그날 밤 수진이 들어온 건 거의 자정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왠지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라고 말하자. 수진은 고마워라며 씻으러 들어갔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민수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탐정으로부터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탐정 김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었으니 사무소로 와서 결과를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퇴근 후 바로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긴장됐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김 대표가 책상 위에 USB와 두툼한 보고서가 담긴 봉투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진중해 보였어요.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먼저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김 대표가 컴퓨터 모니터를 민수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진과 한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퀵으로 받았던 사진보다 훨씬 선명하고 각도도 다양했습니다. 남자의 얼굴도 확실하게 볼 수 있었어요. 박철민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수진과 같은 회사 마케팅팀 차장이었어요. 36살로 기혼자였습니다. 민수는 이름을 들으니 수진이 예전에 언급했던 새로 온 차장님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 특별히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가끔 회사 얘기할 때 나왔던 이름이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처음엔 단순한 동료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대화하는 모습에서 연인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동영상이었습니다. 김 대표가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어주었어요. 퇴근 후 수진과 박철민이 회사에서 나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철민의 차에 함께 타고 시내 외곽의 한 카페로 이동했어요.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서는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 입구에서 박철민이 먼저 들어가고 수진이 10분 후에 따라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2시간 후 함께 나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지난 주말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회사 외근이라며 박철민과 함께 지방으로 간다고 했던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서울 근교의 한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연인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영상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론적으로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컸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민과 수진이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는지, 어떤 장소에서 주로 만나는지, 그리고 만나는 빈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대략 석 달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어요. 김 대표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수는 USB와 보고서를 받아들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장 수진에게 따질 것인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는 그 메시지가 거짓말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박철민과 함께 있을 거였어요. 집에 도착한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허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처음 사진을 보내왔던 이정현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이제 함께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기에는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쪽지에 적혀있던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 사진 보내주신 이정현님 맞으신가요? 확실한 증거 확보했습니다. 함께 움직이시죠. 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어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장소는 강남역 근처 카페로 하시죠.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카페 이름과 시간도 함께 보내왔어요. 차분하고 정확한 문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이정현이라며 인사를 건넸어요. 이정현은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남편 박철민의 불륜 사실을 안 지 한 달 정도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의심만 했는데 점점 확실해져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의 아내와 박철민이 함께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저도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뒀습니다. 라며 이정현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이었는데 사진과 영상, 그리고 통화 기록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탐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이었는데 민수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박철민과 수진이 만나는 패턴도 자세히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평일 저녁 퇴근 후에 만났고 주말에는 외박을 동반한 여행을 다녀왔어요. 최근 석 달 동안 총 15번 정도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만났던 거였어요. 이정현은 법무법인도 이미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불륜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이혼과 동시에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정현이 제안했어요. 그게 법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이고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도 그 제안에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우선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배우자들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완전히 준비한 다음에 알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어요. 이정현은 박철민과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충격이 크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며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정현의 침착함에 감탄했어요.
박철민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외출했다고 했습니다. 수진과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민수와 이정현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어요. 또한 혹시 배우자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 증거를 없애거나 더 조심스럽게 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이정현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에요. 확실한 증거도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으니까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의심만 하고 있을 때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내일부터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수진에게는 언제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집에 들어왔을 때 민수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더 이상 의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법무법인과 상담을 마친 민수는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변호사는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충분하다며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어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도 문제없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수진과 직접 대화할 시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수진에게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요즘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 오늘 저녁에 외식이라도 할까라고 말하자. 수진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좋다며 어디로 갈지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집 근처 조용한 한식당을 제안했어요. 저녁 시간에 두 사람은 약속한 식당에 갔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구석진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수지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수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꾸몄을 텐데 요즘은 본인 취향대로 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민수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회사 일은 어떤지, 요즘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수지는 조금 어색해하면서도 대답했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재미있는 일이라며 새로 온 동료들도 괜찮다고 했어요. 박철민 얘기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를 포함한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고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수진이 가끔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민수는 태연하게 넘어갔어요. 이제 며칠 후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디저트까지 마치고 난 후 민수는 커피를 한 잔 더 시켰습니다. 수진도 따라서 주문했어요. 테이블 위가 정리되고 조용한 분위기가 되자 민수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수진은 그게 뭔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민수는 USB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여기 내가 출장 갔다던 날. 영상이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하자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며 당황스러워했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철민이라는 사람 알지? 너희 회사 차장 말이야 라고 하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수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잠깐 실수였어.
감정이 휘청였던 거야 라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박철민이 위로해줬고, 그러다가 감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건 민수라며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민수는 수진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감정이야 그럴 수 있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자 수진이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에 다시 얼어붙었어요. 근데 반복되면 그건 선택이야 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석 달 동안 15번 넘게 만난 게 실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외박까지 하면서 함께 다녔는데. 그게 감정이 휘청인 거야 라고 하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며 박철민과는 이미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신뢰라는 게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게 뭔지 알아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어. 그런데 그걸 내가 스스로 깨뜨렸잖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자 수지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했어요. 수진이 놀라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너도 이미 선택했잖아. 이제는 각자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식당을 나오는 길에 수지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까지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진 측에서 조정을 신청했지만 민수는 거부했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도 조정보다는 재판으로 가는 게 유리할 거라고 조언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민수가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설 탐정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 그리고 이정현이 제공한 추가 자료들까지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어요. 박철민과 수진의 불륜 관계는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었거든요. 수진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에 동의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는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민수의 잘못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박철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정현과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이었어요. 박철민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워낙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어요. 석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민수의 완전 승소였어요. 수진의 불륜이 명백히 인정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분할에서도 민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철민에게는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정현도 같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박철민의 회사 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사내에 불륜 소문이 퍼지면서 인사팀에서 면담을 요청했어요. 직장 내 불륜이 회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지만 박철민은 견디지 못하고 잦은 퇴사를 선택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륜 상대가 같은 회사 동료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에서 눈총을 받게 되었어요. 마케팅팀 내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수진도 퇴사를 결정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민수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는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서 가까운 원룸으로 이사해서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가구도 새로 사고 인테리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새로운 생활은 조용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출근했어요.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가거나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거나 등산을 다녔어요. 외롭긴 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정현과는 가끔 안부를 묻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철민과도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했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가끔 수진 생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신뢰가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저녁 민수는 새집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수진과 함께 이런 풍경을 봤을 텐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동료들은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았습니다. 업무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성과도 좋아졌어요. 팀장으로서의 역할도 더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민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확신이 들기 전까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라고 민수는 생각했어요. 성급하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대응한 게 잘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민수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누구도 속이지 않고 속지도 않는 정직한 관계만 맺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었거든요.